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충남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외목마을과 예당호, 꽃지 해수욕장 등 우리 지역 해넘이 해수지 명소를 소개합니다. 충남도와 서산시가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 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감사원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진 신평면의 한 국도에서 25톤 트레일러가 전복돼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급커브 구간을 돌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한 김치 제조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판매된 물량은 1,100kg에 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여행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일몰과 새해를 밝히는 첫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충남 우리 지역의 해넘이 해돋이 명소를 소개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충남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먼저 당진 외목마을에선 해넘이와 해돋이 축제가 열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조형물 새빛 외목은 외가리가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을 표현해 희망찬 새해와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1월 1일 예산 예단관광지에서도 해맞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예당호 출렁다리와 함께 떠오르는 해를 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통 소리굿 공연과 불꽃놀이, 떡국 나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태안 꽃지 해수욕장에선 31일 안면도 저녁노을 축제가 열립니다. 할미 하라비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붉은 노을과 아름다운 해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일에는 백화산과 연포해수욕장, 안면 조각공원 등 태안 지역 7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태안의 일몰과 일출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진한 감동과 낭만을 선물할 것입니다. 올해도 태안에서 의미 있는 연말 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31일 일몰 시각은 충남 기준 오후 5시 27분, 새해 첫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47분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 업체의 영업구역을 제한한 조치에 대해 감사원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충남도와 서산시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 업체와 입주 계약을 추진하면서 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제한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폐기물 처리법 위배 소지가 있는 만큼 서산시는 해당 조건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2014년 충남도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며 처리장 조성을 조건부 승인하자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진에서 25톤 트레일러가 전복돼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24일 오후 2시 20분쯤 당진시 신평면의 한 국도 급커브 구간에서 48살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를 벗어나며 뒤집어졌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급커브 구간을 돌던 트레일러가 무게중심을 잃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김치 제조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베트남과 국내산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사용해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판매된 물량은 1,100kg에 달하는데요. 이번 점검은 11월 4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김치 제조업체와 일반 음식점 등 4만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09곳이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아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멈춰있던 차들이 신호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4차로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는 순간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들이받고 갑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 급정거하면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차도 사람도 신호가 바뀌는데 무리하게 지나가려고 하다 보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나와 우리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공주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 전방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보이는데요.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는 차량, 결국 그대로 정면 충돌하고 맙니다. 주행 속도가 조금만 빨랐다면 안타까운 결과를 불러올 뻔했는데요. 중앙선은 어떠한 경우라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아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직진하고 있는데요.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중에 좌측에서 진입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운영되지 않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양보 운전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도 내에서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가 2016년부터 2년 사이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에 대한 예방과 지원, 처벌 등 제도와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이 발표한 데이트 폭력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2016년 158건을 기록했던 도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1,355건으로 2년 만에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입건된 사례 역시 2016년 144건에서 지난해 504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특히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여성이 68.5%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남성은 11.2%, 쌍방은 20.2%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은 이와 관련해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과 정책 요구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데이트 폭력 경험은 사귄 후 1개월에서 3개월 미만이 23.8%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이른 시기에 폭력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에도 70%가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 등을 꼽았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개발원은 데이트 폭력을 가볍게 취급하거나 개인적인 통제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폭력이 지속 반복되는 특성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 제도와 관련해선 국내에서 데이트 폭력이 개념과 법적 행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고 형사적 개입,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성폭력, 가정폭력과 달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77%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26일 개통하는 원산 안면대교와 관련 보령시와 태안군의 화합을 주문했습니다. 두 지자체가 명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만큼 이를 봉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 지사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보령과 태안은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 갈등이 존재하면 의미는 반감되고 퇴색된다며 그동안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과 상생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양 지사는 원산 안면대교 개통에 대해 서해안 관광벨트 완성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 2010년 국도 77호선 해상교량 설계명이 솔빗대교로 사용되자 지역 명칭을 배제했다며 도와 대전지방국도관리청의 명칭 변경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충남도 지명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해상교량 명칭을 원산 안면대교로 의결했지만 태안군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국가지명위원회로 넘어간 명칭 문제는 지난 13일 원산 안면대교로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홍성 주민들이 충남도에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선군 갈산면 오두리 주민들은 24일 홍성문화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연말 순시로 홍성을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주민들에게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오두리에는 대규모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건강 피해와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태안에 드론 등 무인 비행체 관련 시설을 한데 모은 무인 조종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태안군은 내년 말까지 95억 원을 투입해 남면 양잡리 태안 기업도시 내에 무인 이동체 랜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랜드 면적은 11만 5천여 제곱미터로 드론 스쿨과 레이싱 서킷, 무인 조종 체험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또 무인 조종 농업 시범지대를 조성하고 관련한 각종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저온과 한파로 인한 사과 피해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일교차가 심할 경우에는 햇빛을 많이 받는 대목 부위에 동해가 주로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해 피해를 입은 나무에는 나무 조미 추가 발생해 회복이 불가능해진다고 전했습니다. 동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파가 오기 전 백색 수성 페인트와 물을 섞어 대목에서 첫 번째 가지까지 뿌리거나 대목 부위를 신문지 등 덮개로 감싸줘야 합니다. 홍성 홍주읍성 수구 유적이 주민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수구는 성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성벽을 관통해 축조한 시설을 말하는데요. 홍주읍성 수문은 15세기 중반 이전에 처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5년 발견된 수구 유적은 최근 보강 공사를 마무리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양군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청양 시니어 클럽이 새로운 사업으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은 미리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등 서비스 분야의 전문성을 키웠는데요. 카페는 일하는 어르신들의 당당한 생활 모습을 선보이면서도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 공동체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군 덕산면 행정복지센터가 덕산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저소득 가정 20곳을 방문해 사랑나눔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상자는 가구에 따라 난방유 쿠폰과 이불, 전기장판, 식료품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덕산면은 이 밖에도 종합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과학교육원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학교급식 담당자들은 올해 실시됐던 식중독 예방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환자나 이물질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또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내년부터 운영될 영양교육실에 대한 토의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26일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서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2도, 홍성과 예산 0도, 당진과 서산, 태안 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산이 5도, 당진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외출할 때 우산은 챙겨가시고요. 운동은 실내에서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낮으로 온도차가 크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